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잠성술 크로노스 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3년 7월 후반기입니다. 예. 7월 하순에는 7월에 중요한 것들이 다 몰려있죠. 일단 금성 역행 정치가 있고 정말 간만에 돌아오는 화성 토성 대립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행하는 금성을 수성이 따라잡아가지고 수성 금성이 회합하기까지 하고, 그리고 7월 17일에는 수성 목성이 사합까지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7월 초에 없었던 그 제대로 된 구조들이 후반에다 몰립니다. 뭐 올해 특징인 것 같은데 월 초보다 월 말에 좀 많은 것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네요. 자, 첫 번째 들어오는 구조는 7월 17일 수성이랑 목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유효한 구조고요. 자, 이거는 잘 풀릴 것 같은 거래나 계약이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그런 사소한 조건 한두 개 때문에 딱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는 그런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입질이 아무것도 없어, 연락이 전혀 안 와요, 아무리 팔려고 그래도 팔리지가 않아, 뭐 이런 막막한 상황보다 낫겠지만, 그래도 이제 컨택이 와가지고 큰맘 먹고 이제 거래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사소한 건데 저쪽에서는 중요하다고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이런 거 갖고 난리지? 예, 그래서 약간 수성 목성 사각은 둘 다 나름대로 점잖은 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금성화성처럼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런 애들이 아니거든. 얘네들은 웃는 낯으로 예의 바르게 대화로 기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성질이 안 맞는 분들은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4일 후에 화성이 토성이랑 대립각을 맺습니다. 7월 21일이고요.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약 열흘 정도 유효한 구조입니다. 자, 처녀공 화성이 역행하고 있는 쌍호공 토성이랑, 자, 이런 거를 서든 어플라잉이라고 하죠. 서든 어플라잉으로 대립각을 맺는 구조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원래 토성의 흉사라는 거는 대충 예측 가능하고 좀,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좀 대비하기가 어렵게, 예측하기 어렵게 되는 그런 흉사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잘 돼야 되는, 그러니까 언제나처럼 잘 풀려야 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에 걸려가지고 한 달이 지연된다든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다 붕 떠가지고 인력 낭비, 자원 낭비, 그러니까 일종의 지연, 고장 이런 식으로 잘 나타납니다. 화성 입장에서는 그렇고 토성 입장에서는 또 약간 말싸움에 휘말리기가 쉬워요. 정말 필요 없는 날전말들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죠. 뭐 말이 아니고 글로 싸우기도 하고. 왜냐하면 처녀화성이라 그렇거든요. 되게 쪼잔한 거 가지고 막 따지면서 이리 헐뜯고 저리 헐뜯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휘말리고 싶죠. 토성의 타임로드인 분들은. 그래서 아무래도 화성이나 토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이 이번 화성 토성 대립각에서 이런저런 사고나 갈등에 노출되기가 쉽긴 하지만, 뭐 화성 토성 대립각이라는 거는 외행성끼리의 경각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타임로드하고 상관없이 보편적인 다툼이나 알력, 장애, 흉사 이런 것들이 다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 다발적일까? 처녀랑 어쨌든 쌍호궁이 변통궁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임기응변이 안 되면 되게 곤혹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 토성 대립각 치고 이게 되게 심각하거나 엄청나게 강력한 임팩트 이건 아닌데, 어찌됐든 서든 어플라잉인데다가 간만에 벌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성 토성 대구조의 그 쓴맛을 잠깐 잊고 있다가 당하는 그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7월 후반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 금성이 R 표시가 생겼죠.
역행 정지합니다. 7월 23일에 하고요.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꼬박 2주일 내내 유효한 구조예요. 자, 점점 느려지던 금성이 사자궁 28도에서 정지하면서 겉보기 운동상이 역행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올 한 해 동안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이때 겪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사자궁 28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그 사자궁 중에서도 어디냐 하면은 그 화성 텀의 화성 데칸이거든요. 약간 그 화성 속성이 되게 강해요. 되게 남성적인 도수인 거지. 그러니까 사자궁의 화성 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인간관계나 연애 관련해서 아주 완고하고 양보가 없는 부분끼리 부딪히는 자존심 싸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절대 기가 죽으면 안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가오가 상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서로 가오 안 상하려고 쓸데없는 다툼 같은 게 약간 기싸움이나 자존심 싸움 같은 거 있죠. 대놓고 막 주먹질 오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서로 이제 마음 안 상하고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양보가 없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에서 불화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성이 역행 정지하는 것도 금성사 안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진 않은데 이게 너무 남성적인 금성한테는 그렇게까지 어울리지 않는 사인에서 그런 위치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예우가 좋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고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 중에서 고정궁 후반에 중요한 감흥점이나 행성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 일로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4일 후에 금성이 이동하다가 수성이 이동하다가 알파드랑 만납니다. 바다뱀 자리 알파성이죠. 7월 27일 하루 동안 유효한 구조고요. 이게 그러니까 알파드는 언제나 후회를 남깁니다. 나름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해봤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하기 전에는 내가 용기를 내서 이거를 꼭 해야겠다. 지금 아니면 안 돼. 라는 강력한 각오로 했는데 그 말을 하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막상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나니까 생각해보니까 굳이 이때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었던 거야.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았어야 좋았을 그런 얘기를 내뱉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다뱀자리 알파성인 알파드는 사실상 흉성입니다. 언제나 후회할 거리가 남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내로남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약간 좀 일시적인 인지 부조화 같은 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별이기 때문에 감정에 취한달까? 자기만의 낭만에 취하는 건데 이게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도취되는 타인을 봐서 그거를 좋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분 거의 없어요. 자, 어쨌든 다음 날에는 수성하고 금성이 순식간에 만나서 순식간에 지나서 휙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금성은 역행하고 있고 수성은 빠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7월 26일에서 29일까지 겨우 4일 정도밖에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성하고 수성이 사자궁 28도 금성 역행 정제가 이루어진 도수에서 서든 어플라잉으로 회합을 맺습니다. 자, 이때는 별다른 계획 없이 훌쩍 여행이나 휴양을 가기에 좋고 문화예술계 종사하는 분들은 약간 좀 일정이 없는 그 즉석으로 공연을 한다든가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의 어떤 컨텐츠를 보여주거나 그럴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업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약간 좀 놀긴 노는데 넋놓고 있다가 평소보다 지출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도수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오의 도수거든요. 사자자리, 화성텀. 가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좋은 표현은 아닌데,
자기 체면이나 허세 같은 게 체면을 잃지 않고 허세를 부리는 약간 그런 도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지출이 좀 커집니다. 지지 않으려고. 얕보이기 싫어서. 그래가지고 지출이 커져서 나중에 후회할 수는 있는데, 대신 잘 풀린다면 럭셔리한 휴가를 보냈다라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이때가 먼데인 측면으로는 약간 엄청난 초고열? 엄청난 폭염? 사상 초유의 폭염 같은 게 올 수가 있습니다. 수성 금성 회합도 그렇지만 저 금성 역행 정지할 때 갑자기 기후상으로 그 약간 이상 기후처럼 이걸 뭐라고 그러더라? 히트 웨이브라고 그러나? 어쨌든 열파라고 그래요, 열파. 이것 때문에 갑자기 말하자면 평균 온도 32도 하는 데서 갑자기 며칠 동안 40도, 42도가 와버리는 거야. 이러면 노약자들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기후 이상이 하필이면 가장 남성적이고 뜨거운 도수에서 벌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간 폭염에 대한 대비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그 주간 운세 예보하는 거는 그 먼데인으로 정치 경제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특징적인 구조라 언급했습니다. 자, 다음 날에는 수성이 움직이면서 처녀로 넘어가는 즉시 사자자리 알파성인 레굴루스랑 만나요. 7월 29일이고 7월 28일 오후부터 29일까지 유효한 구조입니다. 레굴루스는 빛도 밝지만 황도에 있기 때문에 황도에 거의 근접해 있기 때문에 행성이랑 만났을 때 유효기간이 조금 더 긴 편입니다. 자, 이때는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기는데, 근데 이게 자랑비라고 그러죠. 너 손주 자랑하려면 2만 원 내고 해.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친구들 만났을 때 자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랑에 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일이 좋은 일이 생기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빌미로 좀 뜯어 먹으려고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일이긴 한데 이런 일이 이게 좀 과하면 기분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너무 이제 자기 일에 대해서 사생활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 것도 문제긴 한데 근데 자기 일을 언제나 주변에 매번 오픈하고 다니는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이러고 다니는 건 결국 부작용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벌써 알파드랑 만났던 금성이 지금 빠꾸에 들어갔죠. 그래서 알파드랑 다시 만나요. 그럼 결국 나중에 수성이 순행으로 접어들어 다시 한번 만나겠죠. 그래서 이번 올해의 금성 역행에서는 금성이 알파드를 3번 만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7월 30일인데 지금 금성이 엄청 느린 상태라서 7월 27일 오후부터 31일까지 5일 동안 유효한 구조입니다. 원래는 하루 만에 지나가는데 자, 전형적으로 바깥일은 잘 풀리는데 사생활에서 꼬이는 경우 같은 걸 하기가 쉽습니다. 금성이 역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안 친했던 누군가가 마음에 든다. 혹은 이 사람하고 평생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정확하게 말하면 금성이 역행을 끝난 다음에 이제 몇 주 후겠죠. 그때 콩깍지가 좀 벗겨진 후에 차가워진 머리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때 감정적이고 인간관계에 대한 나의 어떤 판단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후회하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릴 만한, 후회할 만한 판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알파드란 별이 좀 그래요.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2023년 7월 후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